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점검할 거고요. 이어서는 오늘 이 시장의 부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한 주에 또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전략 갖는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 코스닥은 3.5%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제 10월도 끝나가잖아요. 네. 10월 한 달 동안 이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더니 6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이었더라고요. 이번 주도 화요일 빼고는 줄곧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장 하락 이유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왜 지수는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 지수가 참 가장 많이 빠질까 네. 이런 실망감과 좀 아쉬움이 공존하는 지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믿을 것은 실적인데 그 실적의 눈높이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는 숫자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강한 매수세 혹은 이제 추가 매수 혹은 뭐 메이저 주체들의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다소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혹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가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섹터는 결국 이제 2차 전지였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성에 지금 물음표가 조금 강하게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강하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도 물량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더욱 걱정인 부분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단기적인 반발세는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세가 완전하게 좀 돌릴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도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7월로 비교를 해봤더니 거래 대금이 4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2,300선 코스피가 깨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종효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게 일단 뭐 추정이 어렵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익 추정도 지금 뭐 생각보다 상당히 미스가 나고 있고, 그러면 당면한 3분기도 이렇게 미스가 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4분기 어닝, 그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내년 어닝은 과연 신뢰도가 있나? 뭐 신뢰도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에 대한 측정도 지금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쟁 이슈는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고, 그럼 정확한 그 위험 추정을 할 수 없으면 이익 추정과 위험 추정이 모두 안 되면 지금의 위치가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이게 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난 상태에서 거래를 멈추고 있고, 신규 자금도 지금 매력이 있는 가격대임은 분명하나 쉽사리 손이 나가고 있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수급도 말라 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도 고점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저점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다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비율로 추정해 본다면 여러 가지 악재의 반영도가 적어도 80~90%는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서서히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위험의 크기와 이익의 변화의 크기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투자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변수 많은 시장에서 이익 추정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매수도 괜찮겠다. 그런 관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시야를 좁혀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의 하락장이 과거에 금리 동결기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4차례 금리 동결기를 보면 공통점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올랐던 점,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올랐던 점을 공통점으로 꼽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디서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의견은 중소형주일까요? 대형주일까요?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참 이게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그런 엄마가 개념입니까? 좋냐, 아빠가 좋냐 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대형주가 되었든 중소형주가 되었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똑같은 시간 안에 수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취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형주가 무조건 좋고 소형주가 무조건 나쁘다, 혹은 반대로 소형주가 무조건 좋고 대형주가 나쁘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네. 내가 똑같은 시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안에 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기대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주가 좋다, 성장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성장주의 조정도 조정 나름인데 너무 가파르게 깊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내가 현금이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 되게 많거든요. 이제 문제는 현금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 저는 대형주냐 소형주냐라는 질문에는 제 성향상 저는 그래도 굉장히 큰 자금을 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좀 생각을 하면서 중소형주의 반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반발세를 노릴 거라면 저는 2차 전지가 조금은 더 지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반발세 이상 랠리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가격 메리트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방송을 또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해답은 일단 이번에 네.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의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아무래도 한 주의 마무리고 다음 달이 다음 주가 되면 또 월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금이 많이 있다면은 일단 현재 구간에선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또 하나의 종목을 추가해서 위험을 지금 늘려나가기보다는 뭐 물론 길게 봤을 때 지금이 기회일 수 있고 저점일 수 있죠. 종목별로 지수별로 마찬가지로 저점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더 순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소폭의 분할 매수, 진짜 뭐 한 10개 정도로 쪼개서 그중에 하나 정도만 매수하는 정도의 분할 매수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뭔가 저점임을 예감하고 뭐 풀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전략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 현금이 있다면 현금도 잘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까지, 현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고민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줄 라이트 메탈이죠. 현대차와 4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25년에 양산 적용을 시작해서 33년까지 납품할 예정인데요. 부진한 시장 속에서 수주 소식을 전하며 장중 27%까지 올랐고요.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한 17% 정도 수준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엔젤산업 관련주가 약세장에서도 존재를 좀 드러내는 가운데 이 종목은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선에서 거래를 보여주고 있죠.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삼성출판사인데요. 이번에 애니메이션 베베핀이 넷플릭스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호재 안고 현 구간도 상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터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동반에서 좀 급락을 보이고 있죠. 올해 뭐 배우, 가수 등을 가리지 않고 마약 관련한 스캔들이 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수록 루머라던가 어떤 스캔들 관련한 소식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열리면서 결국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죠. 하이브 9%, YG엔터 7%, SM이 4%, 큐브엔터도 7%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일단 재료 한고 오른 한 줄 라이트 메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팻말로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한 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수 괜찮겠다 5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일단 전기차와 경량화라는 게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죠.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매수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한주라이트 메탈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 거의 이제 9월 달에 한주라이트 메탈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았을 땐 하이퍼캐스팅이라고 하는 공정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 하이퍼캐스팅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려면 본넷 그리고 문 이런 것들을 범퍼 따로따로 이제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구조인데 하이퍼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단축시키면서 원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꾸 이제 노조와의 갈등이 지금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정 쪽의 이제 개발에 굉장히 또 속도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같이 시장의 지수가 정말 이건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죠. 이게 급락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거래량이 붙어주고 좋은 뉴스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지수가 돌아올 때 물론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올라오면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주 공시와 함께 기대감을 붙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에 관심을 필요가 있는 한 주 라이트 메탈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김종효 이사님은 현 구간 매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주가만 이렇게 봤더니 연초에 8,000원을 넘기기도 했었더라고요. 현재 반토막 난 상황인데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좀 별로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실적에서 살펴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네. 매출이 꾸준하게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쭉 살펴보시면 매출에 꾸준한 증가가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의 증가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입니다. 즉 이게 캐펙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과정이 계속 뭔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은 캐펙스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일 수 있는 거죠.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이 지금 신용등급이 BB- 정도의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현금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최근 분기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자 관련 부채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BB- 등급의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거나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반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종목의 지금 재무적인 상황, 현금 흐름, 그다음에 실적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시면 저는 리스크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정도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X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 기술적 추가 반등은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재무 구조나 실적 추이를 본다면 리스크가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 주 라이트 메탈에 대한 정리 의견 들어봤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상한가로 간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두 분 팻말로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엇갈렸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이 베베핀이라는 만화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시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것도 그렇고 최근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 OTT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들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하루 상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거의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계속해서 좀 유지시켜줬었던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패턴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삼성출판사도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내일도 갭 상승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붙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치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지만,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라거나,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흐름을 한번 역발상적인 차원에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쫓아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내 환경,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주가의 패턴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효 이사님은 매수 안 한다 X의 의견이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삼성출판사를 바라보고 계신지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저는 그 해당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긴 하지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보는 핵심은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2021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네. 그때 거의 6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을 형성하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뭐 거의 5분의 1 토막까지 조정받은 맞아요. 이후에 뭐 이슈로 인해서 반등하는 종목이니까 뭐 기술적인 흐름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에너지를 얼마나 분출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고, 이 완연한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금 탑을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탑을 찍은 게 적어도 쭉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매출단으로 연결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성상 한번 흐름 타고 거래에 붙게 되면 뭐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베팅할 정도로 과연 시장 상황이 녹록한지는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세모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세모 의견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X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보수적인 의견에서 X였고요. 오늘의 단기적인 뭐 이슈보다는 매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정도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주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사실 오늘 엔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이 참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의 사랑이, 우정이 좀 엇갈린 모습인데, 일단 X의 의견을 엔터주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X인지 일단 궁금한데, 사실 이슈만 놓고 보면 네. 굳이 이런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 안 좋긴 해요.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금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매수, 매도 의견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굳이 이 뉴스에 지금 빠르게 뭐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 또 이제 보고 계셨다가 못 사셨던 분들 이 뉴스에 덥석 섣부르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당 아티스트들의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계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네. 빠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들 기업은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정말 좋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지금 내오고 있었고, 다가오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또 이제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모멘텀과 힘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꺾이고 이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좀 겹치면서 하락의 폭이 좀 가파른 그러한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저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분들에게도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너무나 시선의 쏠림이 이 마약 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있죠. 보니까 지금 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본업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바닥이 보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매수, 매도 이것보다는 좀 지켜볼 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 마약 스캔들 자체가 지금 너무 핫하게 중심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 매수 괜찮겠다였는데 엔터주 전체를 좀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뭐 저에게는 엔터주라고 하면 뭐 제가 뭐 과거 제 스스로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뭐 엔터주에 있어서는 JYP 무쇠다.
JYP 말고는 다른 종목을 엔터주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JYP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예 없고요. JYP를 엔터주로 본다면 저는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서서히 조금 매력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마약과 관련된 그 이벤트에 JYP가 자유로울 거냐? 그건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뭐 그동안 JYP 엔터가 보여주었던 또 아티스트들이 보여주었던 그 속성상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 부분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어서 뭐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 지금 가장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는 뭐 스트레이키즈나 뭐 트와이스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급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제가 한 2달 전에 다른 곳에서 투자 의견을 얘기할 때 이 가격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PR 거의 40배에 육박하는 그 가격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저는 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내년도 12월 포워딩 했을 때 한 25배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가외 이슈는 제외하고 지금 계속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형태, 그다음에 올해 데뷔할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도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이 정도면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를 시작해서 뭐 PR 한 20배 정도 내외까지는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은 보유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특히 김종규 이사님은 엔터주 가운데서도 JYP 엔터 지금 가격이라면 매수하기 매력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특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궁금증을 유발했던 특징주를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참고해 주시죠.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레고캠 바이오였고요.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LG전자입니다. 각각의 뭐 투자 포인트들이 있겠죠. 레고캠 바이오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일부 몇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혹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올해 하반기 이제 남은 4분기에는 충분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중에서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라고 하는 향체 약물 접합 관련한 암 치료제 이제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시장이 계속 현재 수준으로 커간다라고 하면 50조 원에 지금 육박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글로벌 기업 5개사가 그 시장을 지금 양분해서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 안에 이 레오캠바이오가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해볼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레오캠바이오 오늘의 종가나 뭐 현재 구간이다라고 하면 천천히 한번 모아 가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2,000원, 3만 원대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가격 전략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는 LG전자입니다. 좀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갖고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조금 우려했던 실적에 대해서 우려했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 이유가 이제 B2B의 확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B2C 기업이었는데 B2B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VS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전 부분에서도 B2B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름 이제 수익성을 좀 보장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견조할 거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면 그 메리트를 반영하는 과정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안정성도 같이 부여되는 종목에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LG전자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뭐 높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손절 가격도 비교적 짧게 잡아야 되는 종목이지만 최근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게 버틴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뭐 시장이 올라갈 때 아마 최소한 지수 정도의 수익률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LG전자를 봤고요. 다만 길게 보시기보다는
내년 1분기 이전에 아마 목표 가격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내려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레고캠바이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까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포츠 역전주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